네, 시장 중심에 서 있는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핫 이슈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헤지펀드죠.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 악재가 기업 가치에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또 주가에는 오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엘리엇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현재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 간 소송 이전에 중재 의향서를 이제 제출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삼성물산의 네. 이제 합병 관련된 얘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일단 엘리엇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일모직 가치를 좀 높게 잡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좀 낮게 잡았다라는 그런 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 네. 부분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바이오에픽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91.2%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자회사냐 관계회사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자회사와 관계회사는 회계법상 엄격히 구분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뭉텅그려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게 삼성 측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라 하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회계상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면 자회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관계회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 갖고 있으면 관계회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91.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법상 본다라면 자회사로 잡아줘야 되는데 네. 삼성에서 이번에 회계 2015년 말서부터 회계를 관계회사로 잡으면서 지분법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가 이번에 금감원의 역할이고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그렇다라면 현재 지금 금감원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에픽스를 자회사로 잡는 것이 맞다. 관계회사 잡는 것이 틀리다라고 했다라면 결국 엘리엇이 지금 소송을 걸고자 하는 부분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당시에 1대 0.35로 잡았었는데 제일모직 가치를 좀 30%나 높게 잡았었던 것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양쪽에서 코너를 몰리고 있다라는 네. 점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감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이 그러니까 201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단숨에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기록이 된 이제 그 부분에 예. 주목을 해서 들여다보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연결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우려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합병 비율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현재 지금 언론상에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논쟁이 좀 붙은 네. 부분들인데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은 2015년 5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삼성 에픽스를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꾼 게 2015년 말 회계년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2015년 5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회계상 반영이 안 됐었던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엘리엇이 소송을 걸고 삼성물산이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삼성물산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바이오를 44%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지금 빠지는 주가가 지금 현재 15% 정도 빠지다 보니까 지분법 이익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빠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엘리엇의 소송 문제까지 겹치면서 과거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삼성 측이 좀 초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에 충분히 회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에 있어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잡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게 잡음으로써 여기에 있어서 삼성물산에 있어서 주주 가치를 훼손됐다라고 하니까 삼성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그때 당시에 내놓은 해명이 네.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시에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가 바이오로직스를 45%씩 갖고 있었거든요. 네.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계사이기 때문에 지분법 가치가 높다. 그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 5월 당시에는 이미 자회사였었죠.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 자회사인지 관계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죠.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 갖고 있는 건데 네. 자회사로 하면 취득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가치라고 한다면 대략 한 2,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계회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정가액 결국 현재 지금 IFRS 회계가 바뀌면서 공정가액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려 4조 8천억이나 됩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그 회계상의 어떤 그 얘기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좀 혼동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감원의 결론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 넘게 특별 감리를 금감원이 벌였고 회사 측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감리 최종 결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글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또 좀 애매해지는 네. 게 지금 삼성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 미국의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거든요. 바이오젠이 지금 현재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라고 그 1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겠다. 그 콜옵션이 뭐냐 하면 50% 마이너스 한 주, 그러니까 49.99%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삼성 바이오가 삼성 에픽스의 91%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50% 정도, 어바웃 50% 정도가 바이오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50% 미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면 자회사라 하면 50% 이상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건데 관계회사라고 한다면 20% 이상이거든요. 네.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가 돼버립니다. 삼성 측 해명은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회계를 잡았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감원이 삼성 바이오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과거 사례를 현재 1년 동안 뒤져서 했었던 과거의 사례죠. 네네.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이것을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이 나눠지게 된다라면 관계회사가 또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삼성 측에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때리면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와 과거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분야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종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에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픽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2015년 말에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픽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금감원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올 6월이면 또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 있고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과 이쪽 삼성 측이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에 콜옵션 행사 뒤에는 반전 가능성도 무시할 있습니다. 수 없다. 예.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오늘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훨씬 큽니다. 주가 전망,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조금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바이오 전반적인 문제, 오늘 같은 경우 오전만 해도 바이오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웠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차바이오텍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에서 좀 옥죄기가 좀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무형자산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느냐 연구비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계 이익이 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계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미 1800년대에 생긴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오래된 회계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2000년대에 이것을 맞춘다고 한다라면 바이오 같이 성장성 있는 것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원리 원칙대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을 옥죄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더군다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삼성 에픽스가 물론 관계사와 자회사의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계상 어떻게 이것을 분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금감원에서 어찌됐든 바이오 전반적으로 옥죄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앞으로 좀 낙관적으로 바이오를 풀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매매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 논란도 좀 네.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